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고객의 사업 성공을 디자인하는 디자인텍스 대표 김현애 기사입니다. 일단은 유리하다고 해서 간이가세자로 창업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간이가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건 아닐지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간이가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즉 1억 400만 원을 넘어가는 사업자가 적용하는 과세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고, 또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세금 신고 시에 공제받을 수 있어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100원이고 비용이 440원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세 100원에서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 40원을 차감해서 60원의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이가세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과세 유형입니다. 간이가세자는 매출액의 10%를 곱한 금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부가세 부담이 여기에서 줄어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30%다 라고 할 때 일반과세자는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간이가세자는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간이가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세금 신고 시에 공제하는 대신에 전체 비용 지출액에 대해서 0.5%를 공제합니다. 아까 사례에서 살펴보면 일반과세자는 지출한 비용이 440원이면 그 중에 40원을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가세자는 440원의 0.5%인 2.2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세액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도 두 가지 유형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가세자는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원활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간이가세자가 유리한 경우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간이가세자가 유리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가세자는 세금 신고를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세액의 15에서 40% 수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에 매출액이 높지 않다면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로 하는 것이 대부분은 유리합니다. 게다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엄청난 혜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매출액이 4,7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일반과세자는 470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이죠. 다음으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가세자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인해서 매출액보다 비용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인테리어를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원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한 부가세를 1,000만 원을 부담했다 라고 했을 때 매출액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과세자는 이 1,000만 원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가세자는 한 푼도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받지 못한 이 부가세 1,000만 원을 비용 처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1,000만 원에 대한 6에서 45%가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에 비해서는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투자 금액이 높다면 일반과세자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아서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가세자는 각기 다른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규모, 세무관리 능력,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간이가세자가 대부분을 유리할 수 있지만 매출 증가나 세금 공제를 고려할 때 추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디자인텍스는 다년간의 세금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링크로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이 세금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금 전문 회계사 디자인텍스 대표 김혜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